거기서도 역시 몸놀이, 그리고 또 하나는 책 읽어주기. 이 각각의 놀이가 아이들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다 달라요. 너무 편향돼서 하는 것은 아닌가. 안녕하세요, 이보연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집콕 많이 하시게 됐죠? 이제 아마 놀이 재료 슬슬 떨어질 때가 됐는데요. 한번 오늘 저랑 노래에 대한 재충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네요. 제가 부모님들을 이제 만나서 상담을 할 때 주로 어떤 놀이를 하세요? 라고 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바깥놀이를 얘기를 하세요. 놀이터 나가서 놀거나 혹은 주말 되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공원에 가거나 체험활동 굉장히 많이 하세요. 집에 들어와서는 뭐 하냐? 그러면 두 가지예요. 거기서도 역시 몸놀이, 그리고 또 하나는 책 읽어주기. 부모님들은 이런 바깥놀이나 신체놀이가 중요하고 좋다라는 생각을 지금은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그건 당연히 중요하고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너무 편향돼서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염려가 조금 들 때가 있어요. 음식 같은 경우에도 부모님들이 아이가 편식을 하면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영양 불균형을 일으킬까 봐. 근데 놀이도 똑같아요. 놀이도 여러 가지 종류의 놀이가 있거든요. 말로 하는 놀이가 있을 수 있고, 정교한 손동작을 요하는 놀이일 수도 있고, 상상하는 놀이, 그림 그리는 놀이, 정말 여러 가지 놀이가 있잖아요. 이 각각의 놀이가 아이들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렇게 신체 놀이 위주로 혹은 바깥 놀이 위주로 하게 되면, 이런 신체 놀이나 바깥 놀이는 주로 대근육을 사용하는 놀이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대근육을 발달시키고 어떤 협응 능력을 발달시키는 데는 탁월하게 좋지만, 집안에 막상 들어갔을 때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집에서도 자꾸 들고 뛰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대근육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어떤 거주 주거 형태가 거의 대부분이 아파트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집에서도 놀이터에서 하는 것처럼, 공원에서 하는 것처럼 들고 뛰게 되면은 좋은 소리 결코 듣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장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거에 맞는 놀이를 할 수 있어야 해요. 근데 결코 아이들은 다양한 놀이를 알고 태어나지 않아요. 이 상황에서는 이런 놀이가 적격이야,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알려주고 경험시켜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놀이에도 편식을 하지 않는 다양한 놀이를 골고루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모님이 제공해 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상황극 놀이라는 건데요. 상황극 놀이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요. 아마 가장 익숙한 거는 역할놀이. 마치 뭐뭐처럼이라는 상상의 요소를 가지고 어떤 상황을 연극처럼 풀어내는 거를 상황극 놀이라고 얘기를 해요. 상황극 놀이는 놀이의 최고봉이에요. 수준 높은 놀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상황극 놀이는 단순히 뭐 인형을 갖고 논다거나 하는 것 이상의 것을 아이들에게 이제 주는데요. 일단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야 할지. 스토리텔링이 들어가요. 이 스토리텔링은 모든 발달 심리학자나 인지학습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능 높이는데, 창의력 높이는데 스토리텔링만큼 좋은 거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스토리를 꾸며야 되는 거고요. 상황극 놀이를 하게 되면은 대사가 있잖아요. 대사를 주고받아야 되고, 또 대사를 막 칠 줄 알아야 돼요. 상대가 뭐라고 말하면 상황에 적합한 말을 딱 내뱉어야 돼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말빨이 좋아지고요. 그러니까 언어적 순발력이 좋아지고요. 언어 발달도 촉진되는 부분이 있어요. 혼자 할 때도 있겠지만 여럿이 같이 할 때 사회성 발달에도 굉장히 좋죠.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가 가령 배가 아파서 왔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거를 들은 아이가 아 해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상대의 말을 듣고 적절한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회성, 사회적 눈치 기르는데도 굉장히 좋아요. 또 이런 상황극 놀이를 할 때 아이들이 그냥 머릿속으로만 공주가 무도회장을 갔대 혹은 뭐 용이 쳐들어왔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자, 그런 상황을 설정을 하면 아이들은 뭘 시작하죠? 무대를 만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용이 필요하면 용을 만들어야 하고요. 무도회장이 필요하면 블럭을 가져다가 혹은 종이를 가져다가 박스를 가져다가 아이들은 그런 무대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극 놀이를 놀이의 최고봉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거예요. 아이들도 이런 상황극 놀이를 할 때는 굉장히 흠뻑 빠지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림을 그린다거나 신체 놀이를 할 때보다 이 상황극 놀이는 더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해요. 최소 30분 이상을 하거든요. 그러니 부모님에게도 얼마나 좋겠어요. 아이가 오래 이렇게 노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상황극 놀이를 할 때 아유 쟤는 맨날 뭐 인형 갖고 노네. 좀 퍼즐을 맞춰라.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상황극 놀이는 퍼즐이나 블럭 이걸 우리가 구성놀이라고 하는데요. 얘네들이 지능 발달에 또 아주 또 효과가 좋거든요. 근데 이 상황극 놀이가 퍼즐, 블럭 같은 구성 놀이만큼이나 IQ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요. 사회성 부분에서는 따라올 게 없는 놀이다라고 하니까 아이가 이런 상황극 놀이를 할 때 와, 우리 아이 자기 지능 발달 쑥쑥 자기 발달을 위해서 지금 얘 되게 많이 애쓰고 있네 그런 시선으로 바라봐주고 격려해 주시면 참 좋겠어요.